우리가 이제 보통 법원에서 판결할 때 재판부에서 판결문 쓰잖아요.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인용을 하잖아요. 그렇죠. 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든 어떤 다른 그 판결을 인용을 하든 판사들은 그 판결문 쓸 때도 자기네가 판결문에 들어가는 문구나 뭐 이런 것들도 우리 기자들 기사 쓰듯이 고심해서 할 것 같은데 판결문을 뭐 이렇게 표절하거나 뭐 이런 거 문제는 없어요? 네, 그 이제 판결에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표절의 개념으로는 보진 않고 다만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월 며칠에 선고한 어떤 판례라고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.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의견은 얼마든지 뭐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취재하면서 이게 판결문을 자주 보는데 네. 비슷해. 기본 틀 전반적으로 같은 건도 비슷해, 있지 않을까요? 전반적으로. 기본적인 틀 같은 거는 저는 그렇고 꼭 네. 들어가는 말이 반성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. 그러니까 판결문이 이제 그 뭐냐면 형식이 있어요. 네. 뭐 앞에 이제 뭐 주문 나오고 그다음에 뭐 뭐죠 기소 내용 나오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. 근데 판결문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한 문장이 너무 길어요. 왜 그 판사님들, 검사님들, 뭐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지만 판결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일반인들이 전혀 들을 수 없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. 한자어. 어려웠죠. 네. 과거에는 네. 더 심했는데 지금 많이 나아진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한번 논란이 돼가지고 네네.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한번 그 토론하고 해서 바꿨어요. 판결문 형식을 단문으로 많이 바꾸고 단문으로 했는데 많이 바뀌었어요? 그래도 길어요. 길죠. 네. 뭐 공소요지 그러면 막 1, 2, 3, 4 해가지고 쫙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.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문장이 끊어지지 않게 써야 잘 쓰는 거라고 판결문을. 했었어요. 왜요? 판결문을. 그 허세죠. 그러니까 편하게 사람들이 잘 못 알아. 못 알아듣고. 이거 전문적인 건데 저기 네가 맞춰봐라 이거. 의사들이 처방전 쓸 때 영어 알아봤어. 필기체로 쓰잖아요. 그리고 근데 그걸 알아보더라고 의사들끼리는. 근데 일반인들은 아니 우리도 다 대학까지 공부를 했는데 무슨 글자인지를 못 알아보겠어요. 그들만이 쓰는 어떤 우월감, 우월의식, 우월감이죠. 선민의식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. 판결문도 카피킬러 하나 만들고 기사도 한번 그러면 어떻게 해? 기사 이게 우리 지금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기사에서도 이런 표절이라든지 뭐 표절까지는 아니지만 베껴 쓰는 관행들이 상당히 많잖아요. 써놓은 기사를 내가 추가 취재 없이 그대로 원문 그대로 갖다 쓰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처벌 대상이 됩니까 이것도? 기사의 경우에는 이제 정말 사실을 전달하는 네. 그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의 경우에는 저작물이기는 해요. 네. 근데 그러나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뭐 정말 이제 인용해주고 어느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맞지만 네.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뭐 처벌받거나 손해배상 청구받지는 않죠. 다만 이제 이 저작권이라는 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문에 들어가는 칼럼 같이 개인의 의견이 저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. 컬럼. 네, 칼럼.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. 네, 아니 제가 이제 그 2013년에 도민일보 강원 도민일보 이제 칼럼을 기고를 했었어요. 근데 처음에 기고할 때는 이제 데스크 봐주시는 그 국장님께서 이 칼럼 정말 잘 썼다, 정말 프로가 됐다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칼럼이 있었거든요. 그 칼럼의 내용은 제가 이제 국선 변호를 하면서 이 피고인하고 얘기하면서 들어주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. 근데 그 무렵에 또 방송국에서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그런 이제 법정 드라마가 하고 있을 때 이제 그거랑 맞춰서 칼럼을 썼었는데 제가 이 칼럼을 보내고 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본 거예요. 그래서 도민일보에서는 칼럼 실을 때 이렇게 사진을 같이 실어주시거든요. 근데 제 제목은 똑같은데 어떤 할아버지 사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내용을 거의 다 그냥 다 붙여넣기를 하셨더라고요. 어디 신문에 실린 그래서 거예요? 이제 지방 그 경남 지역에 있는 뭐 지방 신문인데 그분이 또 그냥 일반 젊은 기자가 아니고 또 임원이죠, 뭐 임원급 기사로 칼럼만 계속 쓰시는 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논설위원이나 뭐 이런 네,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죠. 내 거랑 비슷한데 이거 어떻게든 뭐냐 해명을 해라. 예. 해명을 안 하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해서 보냈는데 무시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화가 나서 이거를 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. 칼럼을 이제 표절을 했으니 이제 제재를 해달라라고 해서 신문윤리위원회에서
이제 칼럼 표절을 인정을 했고요. 그래서 신문사에는 이제 주의 조치를 아. 내렸죠. 또 내용 증명을 보냈죠. 그 어. 신문사에 보냈어요. 왜? 이렇게 너희 신문사가 주의 조치를 받았으니 즉각 그 신문을 모두 폐기하고 어. 인터넷에서 그 기사를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다 내리고 네, 하셨더라고요. 그렇게 사과는 못 들으셨어요, 끝내? 네, 사과는 못 받았어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또 저작권법 위반을 해당 기자분을 고소하고 그랬으면 됐는데 사실 그 국장님께서 좀 말리셨어요. 아. 아마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을 거다. 그만하면 됐다. 그래서 신문사에 이제 주의 조치가 났으니 아마 신문사에서도 큰 곤란함을 겪었을 거다 해서 좀 말리셔서 제가 참았는데 그래도 사과를 했었어요. 네, 그래서 그렇죠. 정말 이제 제가 그 이틀 밤을 새서 쓴 칼럼을 정말 그대로 이렇게 붙여넣기 해가지고 막 짜집기 해서 기자들 간에도 그런 좀 윤리의식이 부족한 기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 매체가 다양화되고 또 그다음에 속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단독 붙은 기사들이 똑같은 기사가 여러 개가 막 뜨고 그래요. 그것도 기자들 사이에서 또 언론사 간에 문제 제기도 된 건데 기사라는 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사적인 어떤 범죄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사실 보도한 거를 똑같이 따랐을 때는 괜찮다. 근데 보통 기사가 그 어떤 스트레이트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분명히 인터뷰도 들어갈 거고요. 또 그다음에 거기에 해설 비슷하게 내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는 내용들이 단순하게 사실 어디까지를 사실 보도로 볼 거냐? 그다음에 이 사람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는 창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도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 건 다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이런 건 뭐 저기 언론 윤리에서도 왜 우리 기자협회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네. 한번 그런 거 담당하는 또 분과위원이 있어요. 네. 저희가. 네. 그래서 요런 사례를 계기로 기자들의 이제 기사 도용이라든지 네. 뭐 이런 창작물을 이렇게 가져가는 행태에 대해서는 한번 안건으로 삼아서 네. 좀 주의를 좀 환기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네.